자, 우리 이번 시간엔 수동태를 한번 볼 건데, 일단 수동태는 여러모로 정말 많이 중요해요. 수동태의 형태를 정확하게 아는지, 능동태에서 수동태 제대로 바꿀 수 있는지, 당연히 이것도 시험 문제로 나오고, 두 번째로 나와 있는 수동태로 쓸 수 없는 이 동사들, 이런 동사들을 암기해서 문제 풀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얘는 학교에서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안 들어가는 학교도 있는데, 만약에 들어간다면 4형식, 5형식의 수동태 꽤나 어렵고 중요하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보면서 한번 수동태를 가봅시다. 자, 우리 수동태는 어디서부터 왔냐라고 하면 능동태에서부터 이렇게 왔다. 고 봐주시면 되고요. 능동태 중에서도 그냥 아무 능동태가 아니라 목적어가 있는 능동태에서부터 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왜 1형식이나 2형식 같은 경우는 목적어가 없어. 그쵸? 1형식이나 2형식은 주어 다음에 동사 나오는 게 끝이니까 이렇게 끝이고 뭐 뒤에 얘 같은 건 뭐 주격 보어가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는 게 끝이니까 1형식이나 2형식으로는 못 만들고 3형식부터가 뒤에 목적어가 나오니까 이때부터 수동태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수동태는 3형식, 4형식, 그리고 5형식 요 친구들을 가지고 우리는 수동태를 만들 수 있다. 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 수동태는 목적어를 가지고 만드는 아이니까. 자, 그럼 봤을 때 우리 능동태가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가봅시다. 수동태는 능동태에 있는 목적어를 문장 맨 앞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이 목적어가 주어 역할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동사가 밑으로 내려와서 BPP 형태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맨 앞에 있던 이 주어는 문장 맨 뒤로 갈 건데 그냥 맨 뒤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붙여서 by라는 전치사를 붙여서 주어가 가는 거예요. 뒤에 또 나오겠지만 by 플러스 주격, 주어 요거는 지금 생략이 가능한데 요거는 조금 있다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동태와 능동태를 구분하는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라고 물으면 바로 나와야 되는 포인트는 뭐야? 능동은 목적어가 있어요. 하지만 수동은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장, 독해 문장을 살펴볼 때도 수동이라는 형태가 나왔어. BPP라는 형태가 나왔어. 그땐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까지 해주는 게 수동태를 푸는 바람직한 방법이고요. 근데 당연히 문법이니까 예외는 있죠. 목적어가 있을 때도 있어. 언제? 사형식 동사일 때. 사형식 동사는 목적어가 2개이기 때문에 목적어 하나가 앞으로 나가면 요 하나는 남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요거는 뒤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하자면 수동태는 언제만 만들 수 있다? 능동태에서만 만들 수 있다. 근데 그 아무 능동태나 만드냐? 아니, 목적어가 있는 능동태에서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수동태 어떻게 만든다고? 목적어가 문장 맨 앞에 오고 동사는 BPP 형태로 가고 주어는 by 플러스 주어 형태로 가는데 그 주어는 생략이 가능하다라고까지 우리 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능동일 땐 목적어가 있지만 수동일 땐 목적어가 없다. 단 예외는 사형식일 때는 목적어가 있다라고까지 일단 전반적인 개괄적인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시제에 따라서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 이런 거에 따라서 수동태가 바뀐다라는 걸 일단은 우리는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한번 그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가봅시다. 일단 능동태 문장에서 시제를 먼저 볼 건데 첫 번째 문장 The movie surprises them. 그 영화는 그들을 놀라게 했다인데 여기는 무슨 시제? 현재 시제 쓰였네. 자, 현재 시제를 바탕으로 우리 한번 수동태를 가봅시다.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지? 목적어가 문장 맨 앞으로 이렇게 온다. they. 그 다음 동사는 어떻게 온다? be 플러스 pp 형태로 올 건데 그 비동사, 우리 be 플러스 pp 형태로 수동태를 만들 건데 이 비동사는 어떤 역할을 해주니? 얘는 수일치도 해줄 수 있고 주어에 따라서 또 시제일치도 시켜줘야 되죠. 시제도 알맞게 써줘야 돼. 그럼 지금 주어는 they니까 복수로 갈 거야. 근데 여기 지금 시제가 뭐였다고? 현재 시제였어. 그럼 어떻게 am, are, is로 가야겠죠? 그러면 they are surprised.
이렇게 써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문장 맨 앞에 있던 이 movie가 문장 맨 뒤로 이렇게 갈 건데 그냥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누구 붙여서 간다 그랬지? 그렇지. by 붙여서 간다. 그래서 they are surprised by the movie.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현재 시제일 때 그랬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떤 시제? 과거 시제일 때 surprised라는 과거 시제일 때는 어떻게 맞춰주는지 가봅시다. 시제는 누구랑 맞춘다? 누구한테 맞춘다? 얘가 역할을 한다. they니까 이번에도 복수로 갈 거고 과거 시제니까 were로 가볼게요. were. They were surprised 써주시면 되고 맨 앞에 있던 주어 뒤로 가면서 by the movie 이렇게.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자, 이제 우리가 볼 거는 미래 시제와 미래 시제 will surprise라는 미래 시제와 has surprise라는 현재 완료 시제를 볼 건데 요 두 개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이 하나가 있어. 요 개념은 뭐냐면 여기 밑에 조동사의 수동태 4번에 조동사의 수동태를 먼저 한번 보고 나서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방금 미래 시제는 will이라는 아이였고 그쵸? 현재 완료는 has 혹은 have pp라는 아이였어. 그쵸? 이게 미래 시제, 얘는 현재 완료 시제. 근데 우리가 문법적인 용어로 will이라는 애는 조동사라고 불러요. 이건 알아. 근데 has pp, have pp 할 때 하는 요 has나 have 얘도 우리는 조동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런 조동사가 있을 때 수동태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배우고 그리고 나서 시제까지 적용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조동사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일단 조동사를 문장 맨 앞에 써줄 건데 조동사의 수동태니까 조동사 플러스 수동태야. 조동사 썼어. 그리고 수동태는 BPP야. 근데 여기에 형태를 바꾼다며, 그치? 근데 우리가 어떤 특징을 알고 있지? 조동사일 때는 동사를 무슨 형을 쓴다? 동사 원형의 형태를 쓴다. 이기 때문에 조동사의 수동태는 조동사 플러스 BPP. 요 형태를 가지고 가야 된다. 라고 일단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조동사가 있는 수동태는 어떻게 쓴다? 조동사 BPP. 이 B는 무조건 B로 써줘야 돼요. 다른 시제로 바꾸면 안 돼요. 왜? 조동사가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니까 이 B는 동사 원형 그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조동사의 수동태는 조동사를 쓰고 BPP. 이 B 그대로 가야 돼요. 원형으로. 이걸 바탕으로 우리 여기 한번 와봅시다. 이걸 바탕으로. 자, 이거를 한번 수동태를 만들어 볼게. 어떻게 써야 된다? 조동사가 있는 수동태는 조동사를 먼저 써주고 얘는 한번 잠깐만 지울게요. 조동사를 먼저 써주고 어떻게 한다? PP를 쓴다. 근데 이 PP 자리 어떻게 만들어야 돼? 동사의 PP니까 surprised 이렇게 해야겠죠. will be surprised. 왜? 조동사 PP 이렇게 넣어야 되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우리 주어 맨 앞에 있던 주어 맨 뒤로 갈 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누구 데리고? by 데리고 will be surprised by the movie 이렇게 와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 현재 완료는 조금 또 이제 어려운데 같이 또 생각을 해볼게요. 현재 완료는 어떻게 쓴다? has pp라고 쓴다. 근데 얘가 이제 현재 완료였어. 얘가 그리고 조동사라고 얘기했어. 나 이거 플러스 pp 수동태를 만들 거야. 현재 완료랑 수동태를 합쳐볼 거야. 그럼 어떤 결과 나와? has B를 PP 형태로 been PP. 요게 바로 현재 완료의 수동태입니다. 요 형태가. 현재 완료 시제는 능동일 땐 그냥 단순히 has pp를 써주면 되는데 요건 능동인데 현재 완료의 수동태는 has been을 이 사이에 넣어줘야 된다. 요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 그래서 has been pp. 그러면 지금 여기도 has surprised를 한번 수동태를 만든다면 has been surprised인데 지금 주어가 뭐야? they라는 지금 복수형이니까 they have been surprised 이렇게 와주면 되고 주어 맨 앞에 있던 거 갈 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by 붙여서 have been surprised by the movie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조금 지금 설명을 길게 해서 그렇지 어렵지 않아. 우리가 배운 이 BPP라는 이 형태에다가 일단 시제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시제를 넣어서 적어주면 되고, 그리고 주어가 바뀔 때마다 주어랑 수일치 해주면 되고, 여기까지. 그리고 조동사일 때는 조동사 BPP 이 형태를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 현재 완료일 때는 have been PP 이 형태를 만들어주면 된다 라고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까지 했던 요거를 여기다가 한 번만 정리를 하고 다음 거로 넘어가 볼게요. 시제, 수일치 해서 한번 수동태를 만들어 봅시다. 1번 현재 시제일 때, 현재 시제일 때는 am, are, is, pp가 되겠죠. am, are, is는 앞에 주어에 맞춰서 넣으시면 되고요. 과거 시제일 때는 was, were, pp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미래 시제일 때 will, 조동사였으니까 be, pp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 마지막 네 번째 현재 완료 시제일 땐 수에 맞춰서 has나 have로 바꿔주고 been, pp. 그래서 이렇게 시제와 수일치를 한 수동태는 이런 식으로 다음과 같이 4개의 형태로 볼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 수와 시제에 맞춰서 수동태 예쁘게 이렇게 굳힐 수 있어야 된다. 지금 형태도 봤고 시제와 수일치에 맞춰가지고 수동태까지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이야. 이 정도는 맞출 수 있어야 된다. 이 형태는 스스로 영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까지 보고 우리는 2번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2번 주제는 좋아, 이렇게까지 우리 수동태를 만들 수 있는데 수동태를 만들 수 없는 동사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이 수동태라는 건 뭐를 가지고 만든다? 능동태의 목적어를 가지고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는 동사는 수동태를 만들 수 없어. 그게 누가 있어? 목적어가 없는 애들 누구 있어? 1형식이나 2형식 동사 이런 애들 누구? 자동사라고 하죠. 자동사. 목적어가 없는 1형식, 2형식 동사 이런 애들 자동사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자주 나오는 친구들 위주로 적어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는 이미 적었으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사의 대표 3인방 happen, occur,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take place. 뜻은 셋 다 똑같아요. 일어나다, 발생하다. 요 세 가지. 그래서 요 3인방은 무조건 암기 한번 해주시고요. happen, occur, take place. 그 다음에 존재하다, exist. 지금 자동사. 그 다음에 또 어떤 애가 있어? appear, disappear. 물론 지금 여기 적어주는 거 말고도 정말 많은 애들이 있는데, 일단 정말 대표적인 애들만 먼저 적어주고 더 추가되는 것들은 문제를 풀면서 오답노트를 쓰면서 조금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닮다, resemble. 아, 얘는 타동사구나. 소리. 어이구. resemble은 좀 이따 밑에다 적을게요. 일단 요 정도만 좀 가지고 가고요. 자동사에서. 자, 그 다음에 타동사. 분명 얘는 목적어가 있어. 목적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동태로 쓸 수 없는 애는 누가 있냐면, 소유를 나타내거나 상태를 나타내는 애들일 때. 요럴 때는 뒤에 목적어가 있어도 얘는 수동태로 쓸 수 없다라는 거. 이건 예외였죠. 자, 소유, 가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 have라던가 have의 덩이어 possess. 요런 애들이 있어. 근데 나보고 이런 것도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belong도 소유되다, 어딘가에 소속되다, 이것도 소유동사 아닌가요? 맞아, 그거 소유동사지. 하지만 이 belong이라는 애는
자동사예요. 타동사가 아니라 자동사. 얘네는 타동사, 얘는 자동사여서 belong은 여기는 못 와요. 어쨌든 belong도 자동사기 때문에 당연히 수동태로 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 또 아까 여기서 쓰려고 했던 resemble, 닮다. 그 다음 딱 맞다 라고 했을 때 fit이나 suit 같은 애들, 요런 친구들은 지금 못 온다. 타동사지만 수동태로 쓸 수 없다 라고까지 암기를 해주시고, 일단 요 정도로 암기를 하고 문제를 풀면서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 간단하게. 방금 나왔던 거다. have는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태 절대 안 돼. 그 다음 요것도 써줬어야 되는데, 우리 smell 이런 거, smell 같은 거 우리 무슨 동사라고 배웠지? 감각동사라고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감각동사? 이형식 감각동사? 감각동사 이형식이래. 그럼 뒤에 바로 주격보어와 목적어가 못 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감각동사, 이 자동사에 여기는 감각동사도 들어갈 수 있겠죠? look이라던가 smell이라던가 taste라던가 이런 친구들도 얘도 안 된다. 그래서 are smelled 안 되고 smell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냥 가지다는 능동은 괜찮아. has a nice house 여기까진 괜찮아. 근데 is had by Tom 이건 안 된다는 거야. 소유 동사는 타동사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수동태가 안 된다라고 위에서 배웠으니까. 자, resemble도 마찬가지야. 뒤에 이렇게 목적어가 와. resemble his father. 얘는 맞는데 is resembled by him. 이건 안 된다라는 거. 얘도 지금 상태동사, 닮다라는 상태동사. 얘는 타동사 맞아. 뒤에 목적어 있어. 하지만 수동태 안 돼 라는 것까지 이렇게 예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은 무조건 암기를 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야. 그래서 얘는 꼭 좀 꼼꼼하게 암기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 3번 주제 가볼게요. 수동태를 부정으로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의문문으로도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부정문은 그냥 단순히 비동사 뒤에 not 붙여주면 돼요. was fixed by 여기에서 얘 비동사죠? 이 뒤에다 not만 붙여주면 돼. was not fixed by my father. 이렇게 비동사 뒤에 not만 붙여주면 수동태의 부정문이다. 의문문은 어떻게 쓰나요? 라고 한다면 의문문 비동사를 쓰고 주어를 쓰고 pp를 쓰고 by도 있어주면 있어도 괜찮죠. 그쵸? by도 괜찮지만 얘는 생략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물음표가 오죠. be, 주어, pp. 그러면 이 문장을 바탕으로 한번 의문문을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할 수 있어? Was my bike fixed by my father. 이렇게 고쳐줄 수 있겠죠. 그쵸? 비동사 쓰고 주어 쓰고 pp 쓰고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까지 해도 괜찮아. 근데 우리 의문문에 이렇게 그냥 비동사 pp로만 이루어진 거 말고 우리 의문사도 들어갈 수 있는 거 당연히 알죠. 그쵸? 우리 평소에 쓰는 의문문일 때 그렇게 쓰니까. 의문사를 있을 때는 그냥 문장 맨 앞에다가 붙여주면 돼. 언제 아빠에 의해서 내게 고쳐졌니? 라고 했을 때 was my bike fixed by my father 이 그대로 올 건데 맨 앞에 의문사만. When was my bike fixed by my father? 요렇게 똑같은 형태에서 의문사가 있으면 의문사가 추가만 해주면 된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긍정문, 부정문, 의문문까지 한번 형태를 쭉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은 네 번째 주제, 조동사와 동사구가 있는 수동태. 아까 전에 조동사의 수동태는 했어. 잠깐. 조동사 뒤에 BPP를 붙여주면 된다. 근데 조동사도 부정일 수가 있잖아. 부정어가 나올 수 있잖아. 그땐 어떻게 쓰냐? 조동사 뒤에 not을 붙이고 BPP를 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보면 뭐뭐 해야만 한다, 가르쳐야만 한다 라는 건 should라는 조동사를 쓸 수가 있죠. 그리고
가르쳐야만 한다. 물론 그냥 teach라고 쓰면 안 되나? 근데 아이들이 뭐뭐를 가르치다가 아니라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된다. 아이들은 배워야만 한다라고 의역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이들은 배워야만 한다. 가르쳐줘야 한다. 그러니까 should be taugh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들의 어른들에 대해서 존경하라고 가르쳐줘야만 한다. 자, 그다음 열 수 없다. 그 창문은 열 수 없다. 우리말로 좀 예쁘게 말하면 열려질 수 없다. 그쵸? 창문은 혼자 여는 게 아니라 열려지는 거니까 cannot. 긍정이었다면 can이겠지만 부정이니까 cannot be 동사원형 pp opened. 이렇게 조동사 be, pp 유형태로 쓰는 게 조동사의 수동태였고, 구동사의 수동태가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동사랑 전치사 같이 붙어 있는 거를 구동사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laugh라고만 하면 단순히 웃다야, 깔깔깔 웃다. 근데 laugh에 at이 붙으면 얘가 단순히 웃다가 아니라 어떤 웃다? 비웃다. 약간 조롱하면서 웃는 그런 비웃다라는 새로운 뜻이 생겨요. take라는 동사도 봐봐. 이 take라는 동사는 뭐 가져오다, 뭐 시간이 걸리다, 다양한 뜻이 있어. 근데 take가 care of랑 같이 왔을 때, take care of가 같이 왔을 때 얘는 새로운 뜻이 생기지. 돌보다 이런 식으로 동사 뭐 다양하게 뒤에 뭐 전치사 이런 것들하고 같이 올 때 새로운 뜻을 만들 때 우리는 구동사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구동사는 이게 다른 단어가 아니야. left 따로 at 따로가 아니라 left at 요거 자체가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수동태를 만들 때도 요거를 같이 붙였어야 돼. 얘를 떨어뜨렸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럼 얘 수동태로 어떻게 만드냐? I was left 까지만 쓰면 안 되죠. 왜? at까지 붙여야 비웃다라는 동사니까 was left at 요렇게까지 써줘야 하나의 동사의 수동태가 된다. left at 여기 앞에 이렇게 비동사 붙여주는 것까지. 그래서 나는 비웃어졌다, 놀림을 당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할 때 우리 수동태는 목적어 맨 앞에 나와서 주어 역할하고 BPP로 바꾸고, 그러고 나서 그 주어였던 게 by로 오면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얘는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쵸? 얘는 솔직히 웬만해서 생략은 다 가능해.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글로 풀어서 쓴다면 이 주어, 이 행위자가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 뭐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 중요하지 않을 때, Our cat was killed by a dog. 지금 우리 고양이가 죽었다라는 사실이 지금 중요한 거지, 개에 의해서 죽었는지 뭐 판다에 의해서 죽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야. 얘가 중요하기 때문에 얘는 별로 안 중요하니까 생략이 가능하다. 두 번째, 그냥 일반인일 때 people, one, they 일반인일 때 요럴 때는 생략한다. people이나 뭐 deliveryman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누가 했는지 몰라. 누가 이렇게 죽었는지,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도둑을 맞았는지 이런 게 몰라. 불분명해. 이럴 때도 생략할 수 있다. 물론 지금 뭐 블라블라 엄청 설명은 길게 해놨지만, 문법책에서 설명은 길게 해놨지만, 웬만해서 by 플러스 주어는 뭐 강조하지 않는 이상 얘는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요것도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하는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대망의 4형식, 5형식 수동태를 가봅시다. 사실 얘가 문제로 나오면 제일 까다롭겠죠. 그래서 이것도 일단 가볼 건데, 아까 맨 앞에 처음 살짝 언급한 것처럼 4형식은 목적어가 2개가 있어. 능동으로 할 때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라고 간목직목으로 2개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동태도 2개 만들 수 있다. 먼저 난 간접 목적어부터 문장 맨 앞으로 빼볼게요. 목적어는 문장 맨 앞에 나오니까 BPP 이렇게 여기까지는 됐는데, 내가 지금 원래는 우리 목적어 맨 앞에 나오고 BPP 나오고 by 주어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죠? 근데 그렇게만 하면 얘 어떡할 건데? 얘 갖다 버릴 수 없잖아. 얘도 적어주는 거야. 이렇게 DO도. 그러고 나서 뒤에서 by 주어, 얘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갖다 버리면 안 돼요. DO 써줘야 돼요. 자, 간접 목적어 문장 맨 앞에 나왔으니까 이번엔 직접 목적어도 한번 문장 맨 앞에 내보내볼까? 이렇게. 그럼 당연히 BPP 쓰고
지금 이번엔 누가 남아? 간접 목적어가 남겠지. 간접 목적어는 나와서 이렇게 쓸 건 맞는데 그냥 혼자 쓰면 안 돼. 얘는 해석 자체가 누구누구에게라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사람인 간접 목적어를 쓸 때는 여기 누가 와야 된다? 전치사를 쓰고 간접 목적어를 써야 된다. 그냥 이게 법칙이야. 직접 목적어는 그냥 그대로 내려와도 되는데 간접 목적어는 내려올 때 전치사를 붙여서 내려온다. 그래서 요게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죠. 어떤 전치사 쓸 건데 요거로 나올 건데 일단 오늘은 요 형태만 볼 거고 이 전치사가 누가 나오는지는 따로 표로 정리해서 그건 다시 보고 암기까지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간접 목적어가 내려올 땐 전치사 붙여서 내려온다. 요거까지만 이 형태만 오늘은 암기해 둡시다. 당연히 뒤에 by 플러스 주어 이렇게 올 수 있고요. 자, 그럼 우리 문장 한번 봅시다. 예문. gave는 사형식이죠.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주다.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자, 먼저 간접 목적어가 문장 맨 앞에 나올 수 있어. 나왔고 얘 내려와서 was given. 그리고 직접 목적어 그대로 내려와서 the book. by her, 얘는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지금까지 계속 by 주어라고 했는데 그 주어가 문장 맨 뒤로 와서 주어라고 했는데 얘는 어떤 형태로 내려와야 돼? 지금 her처럼 목적격의 형태로 내려오는 거예요. by 목적격. 이 목적격 맨 앞에 있던 그 주어를 데리고 내려올 땐 목적격의 형태로 가지고 내려온다. she인데 by she 잃어버리면 안 돼요. by she. 요건 안 돼요. 얘를 목적격의 형태로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어. 근데 누구가 나올 때 좀 힘들다. 직접 목적어가 문장 맨 앞에 나올 때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여기가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일땐 was given 똑같이 쓸게요. 얘가 내려와야 되는데 직접 목적어 왔으니까 간접 목적어 내려와야 되는데 간접 목적어 내려올 땐 누구? 전치사를 데리고 내려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give와 같이 누구누구에게 전달하는 느낌, 누구에게 전달하는 느낌일 땐 어떤 전치사가 데리고 오냐면 to라는 전치사 데리고 올 거예요. to, give는 to와 같이 와요. to Tom, 이렇게. 그래서 the book was given to Tom by her. 이렇게 문장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사형식은 중요해. 왜 중요해? 목적어가 2개여서 수동태 2개 만들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중요한데 간접 목적어가 내려올 땐 그냥 그대로 적어주면 돼. 우리 처음에 했던 것처럼. 누구 때 힘들어? 직접 목적어가 문장 맨 앞에 내려올 땐 BPP 나오고 전치사 플러스 간접 목적어니까 여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다. 근데 일단 오늘은 형태만 암기해 두고 이 전치사가 누구인지는 표로 만들어서 암기시켜 드리겠다라고까지 강조를 드렸어요. 자, 그 다음 대망의 오형식을 가봅시다. 오형식. 오형식 같은 경우는 얘가 목적어, 목적격, 보어를 데리고 올 거고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이런 친구들이 나오죠. 우리가 그냥 문법상에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사랑 형용사 나와요 라고까지 우리 문법 시간에 배웠어. 근데 우리 형용사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누구지? 분사가 똑같은 역할을 하지, 형용사랑 분사랑. 그래서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엔 분사도 올 수 있는데 분사는 누구랑 누가 있어? 현재 분사인 ing와 과거 분사인 pp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ing, pp도 올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투부정사도 올 수 있는 거 알지? 예를 들면 allow 같은 애들,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 우리 막 투부정사 나오고 이런 거 외웠잖아, 그치? 그런 애들은 또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도 데리고 올 수 있다. 그리고 동사 원형도 나올 수 있는데 언제? 사역동사라던가 지각동사라던가 이런 애들은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 데리고 나오는 경우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다음 그 영상에서 사역동사, 투부정사, 사역동사 그리고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라고 하는 그런 동사들의 종류 이런 것들을 하는 그 영상을 또 찍어놨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이런 오형식 동사들이 있었지, 이런 오형식 동사들은 이러한 목적격 보어를 가지지 라고 한번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보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이런 아이들을 가질 수 있는데
얘네가 수동태로 갈 때 어떻게 내려오는지 그거를 한번 지금부터 같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수동태는 목적어 문장 맨 앞으로 나온다. 그리고 BPP 내려온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어는 맨 뒤로 갈 건데 by 주어 해가지고 얘 목적격 형태로 이렇게 갈 건데 중요한 건 누구야? 이 목적격 보어야. 얘 갖다 버려? 갖다 버리면 안 돼. 내려와야지. OC 이렇게 이 상태가 되어야 돼. 인 주어 역할 하는 거고. 그러면 이 목적격 보어는 정말 명사, 형용사, 분사, 투부정사, 동사원형 다양한 형태로 있는데 얘네가 어떤 형태로 내려올 건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명사부터 투부정사까지는 그대로 형태 내려올 거예요. 명사면 명사, 형용사면 형용사, 분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투부정사 다 그대로 내려오면 돼. 하지만 핵심은 어디야? 이 동사 원형일 때. 이때는 동사 원형 내려오는 게 아니라 투 붙여서 내려온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어려울 수 있어. 하지만 요거는 예문을 가지고 먼저 좀 체크를 해볼게요. 1번 문장부터 봅시다. 불렀다. 그를 elephant man이라고 불렀다. 지금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 오고 있니? 명사 오고 있네. 명사일 때 어떻게 내려온다고? 명사 그대로 내려온다고. 가볼게요. He was called. 목적격 보어 내려올 건데 어떻게? 그대로. elephant man. by us. by we 돼야인데 안 된다 그랬어. 목적격으로 내려와야 된다 그랬어. 당연히 이건 생각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목적격 보어가 지금 명사일 땐 그대로 내려온다. 형태 바꾸지 않고. He was called elephant man by us. 요렇게. 자, 두 번째 볼게요. 그 뉴스는 만들었다. 그녀를 행복하게. 목적격 보어 자리 뭐 왔니? 형용사 왔어. 자, 형용사 오면 어떻게 내려온다고? 형용사도 그대로 내려온다고. 형용사도. 자, 그럼 She was made happy. 그대로. She was made happy by the news. 당연히 by the news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렇게 지금 그대로 내려오고 있어.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그녀는 봤다. 그가 뛰는 것을. 목적격 보어 자리에 ing. 얘는 지금 현재 분사 내려오고 있죠. 현재 분사. 현재 분사일 때 ing일 때도 그냥 그대로 내려온다고 했어. 가볼게요. He was seen. 현재 분사 그대로 내려오니까 running in the park by me. 이렇게 by me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 다음 거 I found the door locked. locked는 지금 과거분사죠. 과거분사일 때 어떻게 된다고? 과거분사도 그대로 내려온다고. The door was found. 그대로 내려와서 locked by us. by me. 이렇게.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었죠, 그쵸? 그냥 지금 다 어떻게 하고 있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사이면 그대로 내려와요. 형용사여도 그대로 내려와요. 현재 분사여도 그대로 내려오고요. 과거 분사여도 그대로 내려와요. BPP 다음에 목적격 보어가 그대로 내려오는 요 현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거. 그들은 예측했다. 그가 이길 거라고. 이번에는 투부정사가 왔네. 투부정사는 어떻게 내려온다? 투부정사도 그대로 내려온다. He was expected. 그대로 to win the race by them. 요렇게. 여기까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었어. 왜? 그대로 내려오고 있으니까. 근데 핵심은 어디다? 여기. 중요해요. 자, 선생님은 만들었다. 그를 청소하도록 만들었다. 자, 근데 지금 목적격 보어 자리 뭐 오고 있니? 동사 원형 오고 있네. 내가 뭐라 그랬지? 동사 원형은 그대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to
붙여서 내려온다고 했지? 그러니까 여기도 he was made 어떻게 내려온다? to 붙여서 to clean 이렇게 요렇게 내려온다라는 거. 얘가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와요. 왜? 다른 건 그대로 내려오는데 얘만 형태가 바뀌어서 내려오니까 이렇게. 그래서 동사 원형일 땐 to 붙여서 to clean the classroom by the teacher 요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나머지들은 다 그냥 목적격 보호 그대로 BPP 다음에 목적격 보호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 얘만 이 동사 원형인 이 친구만 to 붙여서 나와야 된다라는 것만 제대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동태를 한번 살펴봤는데 중요한 건 뭐다? 전반적으로 다 중요해. 수동태에서 안 중요한 건 없어.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일단 가장 처음에 수동태의 형태 시제에 맞춰서 수에 맞춰서 수동태 제대로 쓸 줄 아는지 요거 한번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수동태로 쓸 수 없는 동사, 자동사와 타동사 요거 둘 다 있는데 요 암기 한번 들어가 주셔야 된다. 그리고 형태니까 부정문과 의문문 요것도 제대로 쓸 줄 알아야 되고요. 조동사가 있을 때, 동사 구일 때 요 수동태도 형태는 제대로 알아둬야 된다. 조금 빡세지는 건 뭐다? 사형식과 오형식의 수동태인데 사형식의 경우에는 목적어 2개니까 수동태 2개로 만들 수 있다. 근데 간접 목적어가 문장 맨 앞에 올 때는 상관없는데 직접 목적어가 문장 맨 앞에 올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여기 뒤에서 전치사를 붙여서 간접 목적어 내려온다. 마지막으로 오형식일 때 이 목적격 보어도 버리면 안 돼. 그대로 내려와야 되는데 나머지는 다 그대로 내려오는데 동사 원형일 때만 to 붙여서 내려온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봐 줄 수 있을 것 같고 예문으로는 얘가 제일 중요했다. 이 중요한 포인트들은 꼭 다시 한번 적어보면서 개념 노트 정리하면서 암기까지 해야 정확히 내게 돼요. 이렇게 해서 암기하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